바르셀로나의 주장을 상징하는 선수로 뛰어난 리더십을 지닌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수비수. 유로 2008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스페인의 우승을 이끌며 스페인의 황금기를 이끈 레전드 수비수. 그가 활약했던 2000년대에 당연 최고의 수비수라 불리는 선수. 오늘은 15년간 바르셀로나의 수비를 책임진 바르셀로나 원클럽맨 카를레스 푸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열은 안타깝게도 유로 2012에서는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했지만 유로 2008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스페인의 우승을 이끈 스페인의 레전드인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스페인 부진의 원인 중 푸열의 부재가 원인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스페인의 수비에 있어서 푸열의 존재는 정말 큰 역할을 했죠. 그는 스페인 리그의 바르셀로나에서도 593경기에 출전해 6번의 라리가 우승과 3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 포함 총 21개의 트로피를 차지하는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이러한 활약으로 피파 월드 11에 2007년부터 3번 선정되었고 UEFA 올해의 팀에는 2002년부터 총 6번에 선정되는 활약을 펼쳤죠. 그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도 좋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바르셀로나 팬뿐만 아니라 라이벌 팀인 레알 팬들까지도 그를 좋아했죠. 이런 푸열은 축구선수로서 가진 첫 포지션이 수비수가 아닌 골키퍼였습니다. 이후 공격수로 자리를 옮긴 뒤 바르셀로나 유스로 들어간 후에야 수비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갔죠. 결국 바르셀로나 B팀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포지션이 굳어갔고 당시 바르셀로나 감독이었던 루이 바날 감독의 눈에 띄어 1999년 10월 2일 바르셀로나 1군에 데뷔했습니다. 데뷔 이후 푸열은 유럽 최고의 라이트백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는데요. 데뷔 시즌에만 37경기를 소화해내며 바르셀로나 수비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 성장했죠. 데뷔 다음 시즌인 0001 시즌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던 슈퍼스타인 루이스 피구가 라이벌 팀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그해의 푸열은 엘클라시코 경기에서 루이스 피구를 완벽하게 막으며 팀의 2대0 승리에 기여하는 활약을 보여주었죠. 이후 다음 시즌인 0102 시즌 푸열은 자신의 프로 데뷔 첫 골을 기록했고 2002년 UEFA 올해의 팀의 오른쪽 풀백 자리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이런 푸열은 이전 루이스 피구가 레알로 이적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레알의 영입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푸열은 레알의 제안을 거절했고 바르셀로나와 5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바르셀로나와의 의리를 지켰죠. 그리고 2002년 월드컵에서 푸열은 스페인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출전해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설기현과 맞붙기도 했는데요. 푸열과 호아킨의 활약이 돋보이던 스페인의 오른쪽 라인으로 인해 스페인은 대한민국을 패배 직전까지 몰아붙였죠. 하지만 스페인은 대한민국에 패배하며 8강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푸열은 0203 시즌 크리스탕발의 부진과 안데르손의 계속된 부상으로 인해 포지션을 중앙 수비수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던 푸열이었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뒤 한때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푸열은 성장을 거듭했고 결국 중앙 수비수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후 0304 시즌 말 루이스 엔리케의 은퇴로 인해 푸열은 바르셀로나의 주장을 맡고 팀을 이끌게 되는데요. 이때 바르셀로나는 2003년에 호나우지뉴, 2004년에 사무엘 에투, 데쿠 등 슈퍼스타들을 영입했고 결국 0405 시즌 바르셀로나는 99년 이후 6년 만에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이때 푸열도 선수 생활 처음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었죠. 사실 0405 시즌이 시작하기 직전 푸열은 다시 한번 레알의 영입 제안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레알은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었던 호세 안토니오 카마초를 감독으로 선임했고 푸열뿐만 아니라 호나우지뉴까지 영입을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푸열은 나는 세계 최고의 클럽에 있고 바르셀로나에서 우승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하며 레알의 제안을 거절한 뒤 곧바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이후 0506 시즌 영입한 선수들의 활약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레알의 홈에서 열린 엘클라시코 경기에서 푸열은 바르셀로나의 수비를 책임지며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경기에서 호나우지뉴가 멀티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보이며 팀을 3대0 승리로 이끌었죠. 이 시즌 푸열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출전한 12경기 포함 총 52경기에 출전하며 바르셀로나의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0405 시즌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챔스에서는 16강에서 첼시, 8강에서 벤피카, 4강에서 AC밀란, 결승에서 아스날을 꺾고 92년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이후 0708 시즌에 푸열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푸열의 전성기가 지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로 2008에서 대활약을 하며 다시 유럽 최정상 센터백 자리를 되찾았죠. 유로 8강에서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4강에 올랐고 4강에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3대0 승리, 결승에서는 독일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둬 스페인은 44년 만에 유로 우승을 차지했죠. 푸yor은 이 대회에서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스페인의 수비를 책임졌었는데요. 스페인은 그의 수비에 힘입어 조별리그에서 기록한 3실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토너먼트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푸yor이 유로에서 우승을 차지한 직후 08-09 시즌 2003년부터 팀을 이끌던 레이카르트 감독이 떠나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하면서 바르셀로나는 알찬 이적 시장을 보내게 됩니다. 세비야에서 UEFA 올해의 팀에 선정되는 활약을 보이고 있던 다니 아우베스를 영입했고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부스케츠의 1군 데뷔와 맨유에서 바르셀로나로 다시 복귀한 피케로 인해 바르셀로나는 엄청난 선수진을 구성하게 됩니다. 특히 피케의 영입으로 인해 푸yor의 약점이라 평가되던 제공권 문제가 보완되었고 피케는 푸yor에게 수비 스킬을 배워나갔죠. 이러한 푸yor의 지도 덕에 만년 유망주였던 피케가 세계적인 센터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립읍니다. 시즌 시작 후 푸yor은 스포르팅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서의 400번째 경기에 출전했고 2009년 5월 2일 레알의 홈에서 열린 엘클라시코에서 골을 터뜨려 팀을 6대2 대승으로 이끌었죠. 리그에서 이러한 활약으로 라리가 우승을 차지하며 레알의 3연속 리그 우승을 저지했고 11년 만에 코파델레이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을 차지하며 스페인 클럽 최초이자 구단 첫 트래블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이후 2009년 UEFA 슈퍼컵,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피파 클럽 월드컵을 모두 들어올리며 유럽 축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6관왕을 달성하게 됩니다. 유럽 축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록인 바르셀로나 6관왕이라는 기록에서 푸yor과 피케의 센터백 라인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이 둘의 센터백 라인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활약을 이어갔죠. 푸yor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매 경기에 출전하며 스페인의 수비를 안정적으로 책임졌습니다. 그는 월드컵 4강 독일과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팀 동료인 사비의 코너킥을 강력한 헤딩골로 연결시키며 스페인을 월드컵 결승으로 이끌었는데요. 결국 월드컵 결승에서 네덜란드를 1대0으로 꺾으며 푸yor은 스페인 최초의 월드컵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스페인은 월드컵 우승까지 단 2개의 실점만을 기록하며 푸yor의 수비가 스페인의 우승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었죠. 이후 푸yor은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며 2010년 11월 13일 비아레알과의 리그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서의 500번째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 시즌 바르셀로나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바르셀로나의 전성기에도 푸yor의 활약은 여전했는데요. 바르셀로나의 홈에서 열린 엘클라시코 경기에서 팀의 5대0 대승을 이끌었죠. 이 경기에서 푸yor은 국대 동료인 라모스에게 뺨까지 얻어맞았지만 후에 인터뷰에서 그럴 수도 있다, 다 잊었다 라며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야씨, 라모스 뺨 때리고 용서받는 네 인생이 진짜 레전드다. 이런 활약에 바르셀로나는 리그 16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죠. 챔스에서는 16강 아스날을 상대로 1차전에서는 패배했지만 2차전에서 3대1로 승리하며 8강에 오르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20개의 슈팅수를 기록할 동안 아스날이 기록한 슈팅수가 0개. 바르셀로나의 이런 압도적인 활약으로 아스날은 패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푸yor은 챔스 결승에서 맨유를 꺾고 비기어를 들어올리며 바르셀로나의 4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 패배하며 더블로 시즌을 마쳤지만 바르셀로나는 시즌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푸yor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상이 잦아지며 날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푸yor을 대신해 마스체라노가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실력은 변하지 않았고 출전할 때마다 엄청난 수비를 보여주었죠. 이후 2011년 12월 10일에 펼쳐진 엘클라시코 경기에서도 엄청난 수비 능력과 주장다운 침착한 수비 조율을 보여주며 선제골을 내준 팀의 수비진을 잘 이끌었고 결국 팀의 3대1 역전승을 이끌게 됩니다. 이후 2012년 1월 19일에도 코파델레이 8강에서 다시 한번 엘클라시코가 성사되었는데요. 레알의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 사비의 코너킥을 받아 헤딩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를 2대1 역전으로 이끌었죠. 이후 부상으로 고생하던 푸yor은 2014년 3월 5일 기자회견에서 1314 시즌을 끝으로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15년간의 바르셀로나 생활을 마치고 2014년 5월 15일 푸yor은 은퇴를 하게 되죠.
이후 5월 30일 바르셀로나는 푸요를 어시스턴트 디렉터로 선임하게 되고 2015년 1월 5일 어시스턴트 디렉터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15년간 바르셀로나의 수비를 책임지며 21개의 트로피를 바르셀로나에게 안겨준 푸요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히며 바르셀로나를 떠났죠. 이상 바르셀로나 원클럽 매니저 스페인의 레전드 수비수인 푸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푸요를 하면 바르셀로나의 주장이 먼저 떠오를 만큼 리더십이 아주 뛰어난 선수였는데요. 지금의 바르셀로나에 가장 필요한 선수가 바로 푸요 같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푸요는 주장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줬던 선수였죠. 앞으로 바르셀로나에 푸요의 뒤를 이을 만한 정신적 지주가 탄생하기를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